오전 9시 정각 텔레비전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찻잔을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우리 동네 이야기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빌라들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도, 매일 걷던 골목길도, 모든 게 곧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픔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들었지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82이에요. 남편 박기호와 결혼한 게 1965년이었으니 벌써 60년 가까이 되었네요. 기호 씨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지요. 제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48, 작은아들 성민이는 45이에요. 딸 은영이는 막내로 42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성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합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승진이 늦어져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군요. 성민이는 자영업을 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은영이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가장 의젓한 아이였는데 10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부업도 했습니다. 집에서 반찬 만들어 팔기도 하고 다른 집 청소일도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컸거든요. 성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성민이가 첫 사업에 성공했을 때, 은영이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삶의 리듬이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 아침 준비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해요. 오전에는 집 청소나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지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소중한 일과였어요. 단골 아주머니들과 안부를 묻고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더군요. 가끔 성우나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바쁘다는 대답만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쓸쓸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을 채울 뿐이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병원 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개발 뉴스를 듣고 나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성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괜히 걱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넓었어요. 관리하기도 버거웠고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을 따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감나무도 이제 베어질 운명이었지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신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요. 여보세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조용했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파문이 번져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성우의 전화 이후 일주일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철이 든 건가 싶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은영이까지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재개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딸의 다정한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손에는 비싼 한정식 도시락과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요즘 드시는 거 제대로 챙겨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그런데 이런 비싼 걸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수진이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차려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오는 거 없으세요? 재개발 지역이면 보상금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런 거 잘 구별해. 사기꾼들 수법도 뉴스에서 많이 봤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통장 관리나 서류 정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민이가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와서는 안부 인사도 전에 통장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엄마 요즘 통장 관리 잘하고 계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번호 알려주신 적 없죠? 이상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전에 통장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당연히 없이. 내가 그런 걸 함부로 남한테 알려줄 사람이니?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재개발 지역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사기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인지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보상금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전에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해봐요. 중요한 일이니까 함께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주말 오후 2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부부, 성민이와 둘째 며느리 미영이까지. 은영이는 영상통화로 참여했어요. 이렇게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기호씨 제사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마치 중요한 사업 회의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인 이유는 어머니 아시죠? 재개발 때문이지?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이 동네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15억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 정도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뭐가 문제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어요. 영상통화 속 은영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그런 큰 돈 관리할 때는 가족들이 함께 결정해요. 안전을 위해서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정말 많대요. 저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는 얘기야? 사기도 못 구별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똑똑하시죠.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가 뭐? 성민이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뭔 정리야?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말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닥쳐. 제가 소리를 지르자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죽기라도 기다린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가 바보 되어서 돈 다 털리기 전에 너희들이 미리 가져가겠다는 거야? 은영이가 영상통화 속에서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거야? 그럼 왜 재개발 소식 나오기 전에는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15억이라는 소리 듣고 나서야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다들 집에 가. 모든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 식은 찻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돈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겠다고. 가족 회의 이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로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안부 인사를 들을 필요도, 돈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트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옆 빌라에 사는 정미영 씨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것도 비슷했지요. 아, 미영 씨 장 보러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재개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새로 생긴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요? 좋네요. 카페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좀 됐어요. 최근에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미영 씨의 관심이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뭔가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가족 일로 좀 속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대략적인 상황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 같으신 분이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미영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고 말해주니 기뻤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었을 때 꿈, 지금의 취미,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습이 있대요. 같이 해보실래요? 저예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날부터 미영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서예 강습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먹 냄새와 화선지의 감촉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어머님 글씨 정말 좋아요. 마음이 차분한 분이 쓴 글씨 같아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기까지 했지요. 서예 강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성민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하도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성민이는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예 연습장과 붓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서예 하세요? 요즘 배우고 있어? 잘 쓰셨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재미있더라. 성민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어색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가족 회의 때 말이에요. 엄마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엄마를 무시한 것 같았어요. 마치 엄마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말했죠. 성민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더 있어요? 돈 이야기만 했잖아. 엄마가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지내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고. 성민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 질문에 성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식당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식당이? 코로나 때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빚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민이가 말을 멈췄어요.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 관리 핑계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성민아, 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그런 식으로 했니? 죄송해요. 창피해서. 그리고 형이나 누나한테도 말 못하겠고 성민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그렇게 어려워? 네.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세고 독립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다니.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네. 미영이도 파트타임 일 하나 더 구했어요. 그래도 빠듯해서. 며느리 미영이까지 고생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접근한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민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많이 풀렸어요. 성민아,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너희가 엄마를 믿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마치 내가 무능하고 판단력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 성민이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어. 그래서 서운했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렸을 때 잘못하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성민아, 네, 엄마도 미안해. 그날 너무 화를 냈나 봐. 아니에요. 엄마가 화내실만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성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엄마를 무시하지 마. 내일은 내가 결정할 테니까 존중해줘.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최고예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민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성민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늙고 형과 누나가 없을 때 저와 단둘이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멸치조림도 해뒀는데 많이 먹어. 성민이가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줄어들었었는데. 성민아, 식당 일 정말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최고야. 네,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랜만에 엄마 집에서 밥 먹었는데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민이의 식당 이야기, 미영이의 근황, 그리고 제 서의 이야기까지. 엄마, 서예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잘 못 써. 부끄러워. 그래도 보고 싶어요. 연습장을 보여주자 성민이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쓰셨네요. 마음이 차분해 보여요.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시더라. 엄마가 이런 재주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모르고 살았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성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대단해요. 새로운 것도 잘 배우시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들한테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미영이랑 함께 또 올게요.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싶어서. 그래, 좋다. 뭐 해달라고 할까? 엄마가 해주시는 건 뭐든 좋아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성민이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엄마가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저는 성민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성민이가 떠나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모자 간의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